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듣다 보니까 산패된 기름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게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구분하기 힘든지 한번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좋은 신선한 기름, 하나는 산패된 기름입니다. 우선 육안적으로 볼 때 차이를 색깔 똑같아요. 구분이 가능하지 않죠? 네. 그러면 냄새로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일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가 산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나뉜다. 잠깐만. A가 뭐였지? A. 저도 A. 마이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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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B. 강수정 씨 마이클 B.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산패된 건 A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아. 이게 진짜. 우리가 작정하고 거의 맡아서 똑같아. 그렇지. 이거 집에서 따지면 몰라.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진짜 차이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산패는 구분이 안 간다. 우리 관능 검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떤 효능이 다른 건지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패된 기름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네, 한쪽은 신선한 오메가3 오일을 준비를 했고요. 다른 한쪽은 산패된 오메가3 오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오드 시약을 우리가 몸속에 퍼지는 염증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양쪽에 각각 염증을 떨어뜨려 볼 겁니다. 자, 한번 모르겠네요. 이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제 없어요. 아이오딘 색깔이 없어져 버리죠. 네. 네. 어머. 산패된 오메가3 오일은 저렇게 들어갔을 때 전혀 바꿔주지 못합니다. 염증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고 색깔이 색깔도 빠르게 무섭네. 변하는 거죠. 산패된 오일은 염증을 분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해서 정말 빠르게 퍼져서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심각한 건 이 이후의 오일 상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하나의 오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산패된 오메가3 오일과 염증이 만났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났다. 뭐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렇죠. 거죠. 너무 검은색이 가라앉아 있어요. 원래 이제 몽글몽글 덩어리가 지기도 하고 네. 식이 분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변질되면서 물성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염증과 산패된 오일이 만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일이 덩어리가 지면서 응고가 되는데 만약에 산패된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네. 독성 물질로 변한 그 오일이 염증을 만난다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응고가 되겠죠. 그러면서 응고된 덩어리가 또 혈관을 막을 거고 그러면서 혈관 질환을 또 이렇게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상한 오메가3는 진짜 말 그대로 독이네요, 독. 그러네요. 그럼 반대로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오메가3는 진짜 몸에 좋은 쪽으로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같은 오메가3라도 산패가 됐느냐 신선하냐에 따라 몸속에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경험한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3번의 쇼크라니.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 건강을 되찾고 지금은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62세 강서입니다. 너무 젊으시고 세상에.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도 챙겨야 하고. 그렇죠. 주부는 또 그러다가 제 건강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처음에 눈이 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뻑뻑하고 또 시리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안구 건조.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어지럽고 이제 먹는 것도 먹기가 좀 어려워져요. 제가 몸을 너무 무리하게 이제 쓰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3번이나 실려갔어요. 무슨 일이래요.
몸에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염증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뇨도 높고 고혈압도 높아서 혈관 질환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까 봐 쓰러져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주부들은 또 가족 생각하고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프니까 이제 가족들이 챙겨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작해볼까? 뭐죠? 저 괄사 마사지 기구 저도 저거 있습니다. 집에 한 개씩은 다 있죠. 목이나 겨드랑이 이런 곳이 특히 혈관이 모여있는 림프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가 잘 통하니까 혈관 질환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림프 마사지 하면은 네. 약간 붓기도 빠지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런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어떤가요? 우선 붓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한 10% 정도. 10%밖에 안 돼요? 네, 원래 미안해. 원래 비율이 그 정도로 네. 가니까 네. 네, 순환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안 돼요? 밀어서 올리는 거니까 혈액이 좀 왔던 것이 잘 가는 방향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혈관에 붙어 있는 피떡이나 이런 건 완전히 관이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관의 피떡을 없애준다든지 어혈을 없애준다든지 뭐 때를 없애준다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없죠. 제가 혈관에 좋다는 운동도 다 해보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도 다 챙겨 먹고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영양제를 제가 잘못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치, 산패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계속 상장에 그 얘기하고 넣어두거나 있었죠. 식탁 위에 두고 챙겨 먹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온도가 낮으니까 안 상할 줄 알았는데 산패되는 건 온도랑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산소를 차단할 수 있게끔 포장된 오메가3를 매일 한 캡슐씩 포장 너무 좋다. 그때그때 개봉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바른 보관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혈압, 고지혈증, 당뇨도 잘 관리 중이에요. 너무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혈관 질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산패 걱정 없는 순수 오메가3 덕분이었네요. 네. 근데 사실 요즘 40대만 넘어가도 네. 이 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산패 걱정 없는 이 순수 오메가3는 혈관 질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메가3는 산패 여부만 문제 없다라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안에는 EPA와 DHA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혈관 흐름을 좀 매끄럽게 해주고 좀 잘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특히 기여하는 게 EPA입니다. EPA는 혈액이 쉽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혈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위험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혈관은 안쪽을 덮고 있는 그 내피세포 이게 네. 건강해야지만 하는데 이 세포가 만약에 약해진다라고 하면 거기도 또 염증이 만들어지고 또 피떡이 만들어지고 이 혈전이 또 어디 맞고 큰일 나잖아요.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으니 오메가3는 내피세포가 만들어내는 그런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요. 그래서 이것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혈전 형성도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억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메가3가 혈관을 미끄럽게 닦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안에서 막히는 거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와, 일타, 정말. 쌍피죠. 쌍피. 네. 이 산화질소라는 게 조금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염증도 억제하고 이것도 효과가 좋은데 이게 혈전이 생기는 순환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산화질소입니다. 이 오메가3를 섭취하면 이 산화질소 분비가 활성화돼요. 이 에노라는 게 요즘 과학계의 화두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오메가3를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약간 보통 꾸준하게 섭취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산패되지 않은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으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하겠죠. 예. 그렇죠. 논문들을 보면 미국 뭐 30세에서 55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한 달에 5번 이상 꾸준히 먹은 그룹은 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섭취한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58%가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어이구. 죽상동맥 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오메가3를 섭취시킨 결과 혈전이 42% 감소했고요. 예, 많이 됐죠.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결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30% 감소, 중성지방은 48% 감소, 염증 수치는 무려 87%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좋은 숫자의 연속이네요. 숫자만 놓고 봐도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피 검사하면 가끔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산패되지 않은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 중성지방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기름기를 많이 먹었다. 육류 위주로 육식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부정하지 되거든요. 않겠습니다. 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피떡이 잘 생기는 위험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을 낮춰주고요. 이것이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준 지방도 더 빨리 분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산패 여부가 다 중요하게 됩니다. 오메가3가 산패가 되면 효능은 떨어지고 오히려 염증 물질 아까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제대로 낮추려면 오메가3를 먹느냐보다 산패되지 않는 순수 오메가3를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3를 고를 땐 산패 여부를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비중이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가 뇌잖아요. 네, 뇌죠. 아, 네. 그런데 이 DHA라고 하는 것이 네. 뇌세포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지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DHA를 좀 섭취하지 않습니까? 이 DHA가 뇌구조 자체를 만드는 핵심 성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뇌의 세포막 자체가 유연하고 또 탄력이 있어야지만 신경 신호도 이제 잘 전달이 될 것이고 네. 또 뭐 물질 교환도 잘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주재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DHA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DHA가 충분하면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같은 그런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일 거고요. DHA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신호 전달 속도도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아이고. 건망증, 치매 위험이랑도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DHA를 꾸준히 채워줄 수 있는 오메가3가 이제 이걸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수험생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등푸른 생선이라 이거 많이 맞아.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말을 진짜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부 입장에서 저거는 네. 생선을 또 굽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메가3로 챙기면 훨씬 실용적일 것 같거든요. 원래 생선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지만 산패가 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산화된 생선류를 먹인 쥐들에게 간의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까지 넘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산패된 생선류는 장 속의 세균을 확장시키고요. 그 틈으로 이게 장이 벌어져요. 그리고 독소가 원래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뚫고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염증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간에 데미지를 주고요. 공격하고 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산패되면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간과 장을 해치는 독성 기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산패되면 다 독이네요, 진짜. 기름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때. 진짜 제대로 보관이 잘 된 오메가3를 먹어야 이게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이 시간 내내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패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혈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산패되지 않은 오메가3의 큰 장점은 네. 혈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이제 세포막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세포막 자체가 적절하게
신호 전달도 그렇죠, 해줘야 되고 그렇죠. 양분도 왔다 갔다 네. 산소도 해야 그렇지. 되는데 또 외부에 안 좋은 거는 막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질이 좋아야지만 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이 세포막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몸 전체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 질환뿐 아니라 원인을 뭐 잘 찾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계속 만성 두통이 있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네, 근데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가고 관절이 좀 뻣뻣하게 느껴진다든가 막 붓고 막 피부염 같은 증상에도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를 했을 때 완화되더라, 이런 증상들이, 염증들이 완화되더라, 이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섭취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아까 오메가3를 많이 먹어도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3 하루 권장량은 0.5에서 2g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충분히 돼 있는 거를 한 알 정도 한 번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과도한 오메가3 섭취로 인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처방받고 있는 분들은 오메가3 쓸 때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걸 쓸지 아니면 말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메가3는 산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산패 품질을 검증하는 국제 기준인 GOED 로고와 식약처의 산패 품질 검사에서 적합을 받은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불순물이 적은 순도 80%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오메가3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는 영유아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해로울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